어제 배열 자료형 배웠고요. 스프레드 문법 했고요. 배열의 복제, 객체의 복제 뭐 이런 걸 해봤습니다. 그다음 배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인덱스 순서가 있는 자료다라는 걸 이제 순서대로 자료를 정렬하고 있는 데이터인 자료형이다. 그죠? 순서가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가나다라 마바라고 해놓으면 자, 이 친구가 연관자 필드에 가라는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나다라 마바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런 구조가 배열이다.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자료형이죠, 그렇죠? 자료형. 대표적인 자료형.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열 자료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0은 가, 1은 나, 2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순서가 없고, 그렇죠? 순서가 없고 0이라는 필드가 가를 참조하고 있고 1이라는 필드가 나를 참조하고 있고 2라는 필드가 다를 참조하고 있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렇죠? 객체. 이건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은 필드가 없고 그 순서에는 필드가 없고 순서는 인덱스라고 하죠. 그렇죠? 인덱스.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참조하는 것은 인덱스를 참조하는 거고 배열은 꼭 뭐가 있다? 길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형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뭐가 있다? 배열과 객체. 배열과 객체. 배열과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와 어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 자바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라고 해도 되는데 클래스랑 어레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클래스랑 어레이 이렇게 두 가지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유용한 함수들 있었는데요. 이터레이터로 반복하는 반복자를 이용한 포이치, 맵, 필터, sorт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스플라이스, 시프트, 언시프트, 조인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 외우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뭐 파푸시도 어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배열은 이제 요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삭제가 되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은 그렇게 바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는 앞쪽 데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그렇죠? 또는 추가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 인덱스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팝푸시가 일반적인 거죠. 팝푸시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넣고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빼오고 그렇죠? 뒤쪽에 데이터를 넣고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빼오고 as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를 참조하는 거가 되겠죠. 컨캣은 더하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다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어제 배웠는데 자 배열의 복제를 이제 배웠습니다. 자, 배열의 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레이에 슬라이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제 슬라이스를 1부터 4까지 빼오겠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그렇죠? 기존 배열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배열을 반환하죠. 자, 기존의 배열에서 이건 그대로 두고 새 배열을 반환을 하는 것이 슬라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썼어. 자, 그러면 아예 완전 새로운 똑같은 배열을 반환을 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배열인데 그 두 개는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슬라이스한 객체와 이거는 다르더라, 그렇죠?
다르더라. 자, pulse이고 복제가 되었다라는 의미고, 그죠? true는 안 됐죠, 그죠? true는 안 됐죠. 갑자기 배열을 복제하는 방법을 왜 배웠냐? 우리가 이제 리액트라는 걸 하게 되면 리액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로 된 코드를 도큐먼트 객체로 렌더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상돔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가상돔의 상태와 새로 로드할 상태가 두 개가 이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인지하려면 갑자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죠. 나중에 이제 리액트 수업하면 얘기할 건데 여튼 기존에 있는 상태와 기존에 있는 상태를 바꾸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준 상태에서 복제한 것을 써야 돼요. 나중에 이건 거기에 우리 리액트 들어가면 제가 또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하기 위해서 자, 복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있는데 전개 문법, 스프레드 이거 이제 문법이라고도 하고요. 연산자라고도 해요. 스프레드 연산자 또는 문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연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어레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펴바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레이를 이렇게 펴발라요, 그렇죠? 이렇게 스프레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어레이를 복제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세 배열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세 배열이죠, 완전히. 자, 요거는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 배열인 거였죠. 자, 이거랑 뭐랑 똑같다? new array랑 똑같다고 했어야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배열 객체가 만들어졌고 거기 안에 array를 펴바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제입니다, 복제. 이게 복제. 자, 전개 문법입니다, 자, 전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Z4A 사이에다가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내가 이제 배열 안에 있는 인덱스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참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참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요게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x, y, z가 온다 그랬죠? x, y, z. 그렇죠? x, y, z.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다른 문법으로는 이렇게도 된다 그랬어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자, ABC라고 하는 ABC, 그렇죠? ABC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참조시키면 A는 뭐를? num의 0번째, B는 0의 첫 번째, C는 num의 두 번째 이렇게 실행이 된다 그랬어요, 첫 썸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 문법을 응용할 수도 있더라. 자, 전개 문법을 쓰면 장점이 자, 오브젝트도 이렇게 복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오브젝트도. 자, 오브젝트도. 제가 어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좀 해볼게요. 오브젝트.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을 이렇게 x, y, z는 num 이렇게 받았잖아요. 자, 받았는데 오브젝트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x, y, z처럼. 자, 오브젝트도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더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브젝트인데 name, age, child 이런 게 있어야죠. name, age, child. 그러면 이제 내가 자, let n은 오브젝트 2의 name을 참조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된대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let에 n 이미 했네. 그렇죠? 그러면 name이라고 할까요? age child는 object to 자, 그러면 name에 요 방금 받아왔다 object to 점 name. 그죠? age의 object to 점 age. 자, childs의 object to 점 childs.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된대였죠.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에 name, age, childs. 그죠? 앞에다가 object to 이렇게 할까? 자, 그래서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노드의 레슨 02 array 점 제시드 그쵸? 오류가 있네요. n을 내가 n이 있대 그쵸? n이 이미 있대. 그러면 여기가 n3 이렇게 하죠 그쵸? n3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위로 가서 자, n3 했어요 그쵸? 자, 올려보면 자, 요거겠네요. 그쵸? 오브젝트 2에 경민 39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childs. 자, 지금 누구를 여기 있는 name의 경민이 여기 name에 받아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age의 39가 여기에 받아가지고 요 childs가 요 childs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되었죠. 자, 요렇게 그쵸?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함수에서도 쓸 수가 있대요. 함수에서도 자 근데 함수에서 리액트 아닌 함수에서 쓰는 건 처음인데 한번 해볼게요. 펑션에 오브젝트 hello라고 있겠죠. hello 자 우리가 보통 네임을 받을 때 순서를 중요시하죠. 그쵸? age, childs 이렇게 순서를 중요시하는데 내가 순서랑 상관없이 이렇게 받고 싶다. 자, 순서랑 상관없이 받고 싶다. 자, 순서랑 상관없이 받고 싶다. 자,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자, 오브젝트로 보내면 내가 키 값을 파싱 할게. 자, 처음 보는 문법이죠. 그쵸? 이렇게 처음 보는 문법. 자, 리액트 들어가면 무조건 함수는 이렇게 쓰도록 강제하게 돼요. 자, 오브젝트로 보내서 여기 키 값을 파싱하는 거예요. 키 값을.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로그에
obj hello 이렇게 하고 자, age child name 그렇죠? 자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오브젝트 hello에 자 그냥 이렇게 obj2 이렇게 하죠, 그렇죠? obj2 자 이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순서를 바꿨는데 여기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성공이었죠? 이렇게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만 매개 변수로 쓸 수 있어요. 자, 오브젝트 헬로의 매개 변수는 뭐만? 오브젝트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오브젝트에 무엇을 필드를 매개 변수로 하죠. 자, 이렇게 하면 뭐다? 난 오브젝트를 받을 건데 그것의 필드를 파싱하겠다. 자, 이 문법이랑 이제 친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리액트 가면 무조건 이렇게 쓸 거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자바스크립트 쓸 때 이렇게 쓰는 걸 강제하는 회사가 요즘 좀 많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 기존의 그 함수는 매개 변수의 위치가 중요했어요. 요 앞쪽에 네임이면 무조건 첫 번째 건 네임, 두 번째 거는 age, 세 번째 건 child. 지금은 age, child, name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 주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설명 주석. 자, 뭐 이 함수는 이 함수의 매개 변수 name은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써서 내가 이 오브젝트 헬로우를 쓰려고 할 때 설명이 뜨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설명이 뜨죠? 이 함수의 매개 변수 name은 이름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name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설명 주석이라 불렀죠. 설명 주석. 자,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였죠? 귀찮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야 순서랑 상관없이 오브젝트 보내. 내가 알아서 위치랑 상관없이 키를 파싱할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요즘 자바스크립트 문법 대세입니다. 그렇죠? 함수를 쓰실 때 이렇게 쓰는 게 요즘 대세더라. 자, 어제 제가 이제 깜빡하고 요거 빼먹었어요. 그렇죠? 어제 배열만 해버리고 그렇죠? 배열만 어제 요 썸의 1, 2, 3을 이렇게 쓰는 것만 해버리고 그렇죠? 자, 오브젝트는 제가 이렇게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에 있는 필드들을 바로 받아오고 싶으면 이런 식의 문법을 쓸 수가 있더라. 그쵸? 이런 식의 문법.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의 문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이런 식의 문법도 선호를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스플라이스에 대한 걸 좀 했어야죠. 스플라이스. 자, 제가 밑으로 내려버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스플라이스는 이제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스플라이스는 내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기존 배열을 삭제 또는 추가하는 거였죠. 기존 배열
새로운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 배열. 내가 만약에 스플라이스를 꼭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쓰실 때. 복제하고, 그렇죠? 복제하고 스플라이스 써야 기존 배열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꼭 쓰고 싶다 그러면 복제하고 스플라이스를 쓰시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취소할게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 sort에서 했습니다. sort. 자, sort. 자, sort도 똑같이 뭐예요? 기존의 배열을 정렬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sort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복제하고, 추가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sort를 했습니다. 정렬. 또 복제를 어떻게 했어요? 슬라이스하고 sort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의 sort는 문자열 정렬로 베이스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빼기 B, B 빼기 A 이런 식으로 숫자는 빼기 연산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A 빼기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먼저 오면 요거는 오름차순.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먼저 와서 빼기 하면 내림차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더라.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야죠. 요게 뭐다? 숫자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고요. 그다음에 내가 명시적으로 문자열을 내림차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locate compare이라는 게 있었죠. B 문자열에서 문자열이할 때만 locate compare이 돼요. 자, 문자열에서 locate compare B를 하겠다 그러면 오름차순. 이게 디폴트 값이죠. 자, B에서 locate compare A를 하면 내림차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렬 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맵이랑 필터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맵은 이터레이터 함수인데,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배열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매개 변수마다 들려서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1번에 들려서 콜백 함수 실행, 2번에 들려서 콜백 함수 실행. 그거 이터레이터 동작하겠죠. 1번에 가서 실행, 2번에 가서 실행, 3번에 가서 실행, 4번에 가서 실행. 뭘 실행해요? 여기 있는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이터레이터 포이치, 대표적인 포이치, 맵, 필터 이렇게 있죠. 포이치, 맵, 필터. 자, 맵은 자, 여기 들려서 여기서 이제 리턴하는 값으로 바꾸죠. 내가 예를 들어 이거를 뭐 곱하기 10을 하라. 그러면 곱하기 10을 한 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반환을 하죠. 이렇게.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리턴하는 값으로 바꾸죠. 지금 현재 요거는 뭐예요? 타임을 스피릿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지금 현재 요건 뭐예요? 자, 이게 기존 데이터고, 그죠? 기존 데이터고. 자, 여기 기존 데이터예요. 요거를 이제 제가 들려서 어떻게 해요? 스피릿으로 나눠버렸죠. 이렇게. 근데 왜 순서가 이러냐죠? 뭐 순서가 바뀔 리가 없는데 요거 볼게요. 지금 현재 요건 것 같아. 자,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스피릿으로 잘라서 바꿔버렸죠.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바꿔버렸죠. 요게 뭐예요? 맵. 여기 들려서 바꾸고, 들려서 바꾸고, 들려서 바꾸고, 들려서 바꾸고. 그렇죠? 뭘로? 여기 있는 콜백 함수로. 자, 이 콜백 함수는 모든 배열들을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라는 게 있어야죠. 맵은 근데 자,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기존의 건 안 바꾸고 새로 반환하는 게 중요하죠. 새 데이터. 자, 요거는 안 바꿨고 바꾸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배열을 반환하는 게 맵이에요. 필터도 마찬가지. 자, 필터 배열을 복제 후 그렇죠? true를 반환하는 위치의 데이터만 남겨요. 자, 뭐예요? 자, 여기서 검사를 해요. 자, 너는 true야 그러면 얘는 남아요. 남은 걸 새로 배열하고 너 true야 그러면 남기고 true야 그럼 남기고 너 false야 그러면 안 남기고
true야 남기고 true야 남기고 true야 남기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해봤던 건 뭐냐면 여기 이 내 배열 안에서 숫자가 아닌 것을 지우는 예제를 했어요. 숫자가 아닌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숫자가 아닌 것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is not a number. 그렇죠? number is not a number, is not a number를 했고요. 그렇죠? is not a number는 내가 넣은 게 숫자로 형변환 되나 안 되나 물어보고 안 되면 true를 반환해요. 안 되면 그렇죠? 안 되면 자 그리고 이제 type of라는 게 있어야죠. type of는 기본형을 검사해요. 기본형 아니면 다 오브젝트.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형인 이 친구는 문자야. 기본형인 이 친구는 숫자 이런 식으로 반환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닌 것 이런 거겠죠. 숫자가 아닌 것. 또 이제 내가 만약에 정수만 있다 그러면 is integer라는 걸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is integer. 자 그래서 우리는 자 number is not a number는 is not a number랑 비슷한데 not 형변화는 안 하고 무조건 not a number인 상태인 것을 true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형변환을 해봐야 되죠. 아니면 요거를 numb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형변환을 이렇게 직접 해서 그렇죠? 자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서 이것이 not a number인지 확인하는 것이 is not a number라고 했습니다. number is not a number 그렇죠? is not a number는 자동으로 지가 형변환하고 number is not a number는 형변환 없이 not a number인지 확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n이 number인 것만 남겨라. n이 number인 것만 type of n이 그렇죠? type of n이 여기가 이제 number로 반환되겠죠. 자 그것만 남겨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자 여기서 너 number야 true, 너 number야 true, 너 number야 true, 너 number야 false. 그럼 얘는 안 남기고 그렇죠? 세 배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필터.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문제를 내드렸어요. 자 1번 문제. 자 여기 있는 이 배열을 그렇죠? 객체로 만들어서 객체 배열로 만들어서 반환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우어는 07, 미니츠는 33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맵을 반환해라. 자 맵을 쓰라고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onst의 time obj array는 time array 테스트 점 맵을 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 콜백 함수는 꼭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누구를 반환해요? 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여기 있는 이 값 자체를 반환을 해요. 이 값 자체. 그래서 time 문자열이니까 str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리턴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자, 리턴하고 싶은 건 오브젝트인 거죠. 이렇게 쓰면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브젝트예요. 그렇죠? 하우어가 무엇이고 그렇죠? 무엇이고 미니츠가 무엇인 것. 그렇죠? 이렇게 반환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하우어를 여기서 이 콜론으로 기반으로 잘라내서 0번째 콜론으로 잘라내서 첫 번째 값으로 하고 싶은 거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잘라내야 되겠죠. const의 times는 time str.spirit의 콜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07 그렇죠? 33 이렇게 온다 그랬죠. 그렇죠? 07, 33. 그럼 여기 times에서 0번째가 하우어가 되겠죠.
타임즈의 0번째. 자, 미니츠는 타임즈의 첫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죠? 볼까요? 타임 오브젝트 어레이라죠. 자, 똑같이 나왔나요? 됐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중에서 오전인 것만 찾으라 그랬어요. 오전은 12시 이전인 거죠. 12시 이전인 거. 자, 오전인 것은 12시 이전. 그다음에 오후는 12시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오전인 것만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오전은 모닝이라고 해도 되고 AM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const의 AM array는 그렇죠? 자, 타임 오브젝트 어레이가 되겠죠. 자, 제가 여기서 12시 이전만 골라내고 싶으니까 필터. 지금 타임 오브젝트가 넘어오겠죠. 여기 저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요거를. 자, 요걸 오브젝트. 자, 여기서 return true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는데, 그죠? 나는 이 중에서 펄스인 것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요? time object.h가 12보다 작은 것. 자, 근데 지금 이게 문자열이니까 원래는 이거를 넘버로 바꿔서 해야 되겠죠? 넘버로. 근데 이제 자동 형변환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다 뭐래요? 자동으로 형변환을 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5점만 나왔죠? 자, 5점만 나왔네요. 오전이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자, 이거를 좀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리턴을 이렇게 지우고 자, 코드를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괄호를 지우면 자동으로 리턴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작은 소괄호는 필요 없죠. 소괄호는 필요 없죠.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원상복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줄여보세요. 조금씩. 자, 줄이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더라고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 아, 왜 또 줄이고 그래? 그쵸? 진영씨. 진영씨 졸았어요? 뭔가 안 졸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제 다 풀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렬하라 그랬어요. 시간 순으로. 지금 현재 역순으로 돼 있으니까 정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세 배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const의 sort am array가 되겠죠. 그렇죠? 정렬 이제 세 배열을 꼭 만들려고 그랬었죠. am array를 스프레드로 이렇게 펴고 그렇죠? sort 그래서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빼기를 해야 되는 거는 시간 순으로만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순. 시간 순으로 하고 민티티 순으로 또 해야 되나?
자, 그때 일단 시간 순으로만 할게요. 죠 자, 너무 어려워지니까 t1.h 빼기 t2.h가 되겠죠. 죠 그러면 정렬이 됐는데 현재 지금 이게 좀 정렬이 안 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정렬하고 한 번 더 정렬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죠 자, 정렬을 한 상태에서 m의 기준으로 또 한 번 더 정렬을 해야 되겠죠. 죠 자, 이번에는 m 빼기 m. 그렇죠? 두 번 정렬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되나? 일단 되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미니트가 33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1이었다. 1분이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올 거야. 그렇죠? 이 앞으로 올 거야. 그래서 솔트를 이렇게 두 번 쓰는 거는 안 되고요. 그렇죠?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걸 하워로 하는 게 아니라 하워랑 미니트를 합쳐서 계산을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죠. 하워랑 미니트를 합쳐서.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분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분 단위로. 자, 어떻게 바꾸냐? 할 수 이렇게 되려나 모르겠다. 죠 제가 해볼게요. 자, 미니트를 분 단위로 이렇게 바꿔야죠. 곱하기 60. 그 다음에 더하기 t.t1.m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이 분이 되겠죠. 시간이 분이.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아니니까 이건 숫자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렇죠? 넘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겠죠?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자, 빼기 붙여넣고 이걸 t2 해볼게요. 자, 되나 볼게요. 됐죠? 아하. 선생님, 이 앞에 거는 왜 넘버로 안 바꿨어요? 여러분들 곱하기는 숫자밖에 안 돼서 자동으로 얘를 넘버로 형변하네요. 근데 더하기는 뭐가 돼요? 문자에도 가능하죠? 그래서 넘버를 뒤쪽에는 꼭 썼어요. 자, 요런 이제 개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엔 잘 안 들어오겠죠. 자, 나는 이렇게 풀었다. 없어요? 혜정 씨는? 혜정 씨 없어요, 오늘? 아닌데?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다르게? 못 풀었어요?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3번 학생을 포함하는 새로운 스튜던트.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스프레드 문법을 써서, 자, 여기서 id가 3인 걸 추가하라 그랬어요. id가 3인 걸. 그래서 const에 new 스튜스 테스트가 되나요? 자, 여기다가 누구를 자, 이 친구를 그대로 복제한 상태에서 포함을 하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대로 복제가 된 거죠? 이 친구들이 그대로 복제가 된 거예요. 자, 여기다가 누구를 추가하라고요? 이걸 추가하라고 했죠? 추가 이렇게 하면 되죠. 끝났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풀었고요. 이렇게 풀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렛으로 바꿀까요? 렛하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뭐. 뉴스트 테스트는 스튜 테스트의 슬라이스 이렇게 하면 복제가 되죠? 여기서 푸시 자, 두 개 똑같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근데 누가 더 명시적이어 보여요? 이게 더 명시적이어 보여죠? 자, 여기가 더 명시적이어 보인다. 명시적이라는 뜻은 다른 개발자가 봐도 아 이거는 복제한 거네 라고 파악하기가 좋죠. 자, 이렇게 3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가 11 학생을 제외하래요. 필터로 제외하면 돼요. 어떻게? 자, 여기서 뉴스트 테스트에 컨스트에 뉴스트 테스트 2 하지 뭐죠? 이름 짓기가 너무 귀찮다. 왜 이렇게 이름 짓는 게 귀찮을까요? 자, 뉴스트 테스트 점 지금 현재 제외하라는 거 필터가 되겠죠. 필터. 요 안에 이제 스튜던트가 오겠죠. 자, 제가 제외하고 싶은 거는 아이디가 1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이 아닌 것만 남기면 되겠죠. 11이 아닌 것만. stu.id가 11이 아닌 것. 그렇죠? 아이고, 하나 더 써버렸네. 11이 아닌 것. 자, 그러고 출력을 해보면 자, 11이 아닌 것만 남죠?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드렸고요. 자, 오늘은 비동기 코드 수업을 해볼 겁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15분 뒤에 50분. 자, 50분 뒤에 시작해 볼게요.